이번에도 또 속은 걸까요? 삼성전자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조정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 다시 내려가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흔들리고 이제 막 기대를 가져보려는 순간 또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데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큰 자금은 오히려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최근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왜 오를까요? 좋은 뉴스가 나와서일까요? 실적이 좋아져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앞을 봅니다. 좋은 실적이 발표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때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해하려면 오늘보다 앞으로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공지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 중요합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질문을 처리하는 인공지능도,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도 결국은 반도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반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헷갈리십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는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달라진 것은 말이 아니라 돈입니다. 예전에는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반도체를 확보하고 전력을 확보하는 경쟁까지 시작됐습니다. 시장도 이제는 기대보다 실제 투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인공지능 반도체, 각 사업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바로 이 연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지금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다시 성장시키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시장도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업 가운데 하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산업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누가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는지,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고객사에 공급하는지, 누가 시장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결국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기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조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강한 상승 뒤에는 항상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이번 조정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자체보다 조정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이틀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시장에는 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하루 만에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심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큰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도 시장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조정은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같은 흐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메모리 시장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서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 지금은 주가보다 산업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메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먼저 공급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조금 늦었다고 해서 끝나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흐름을 놓치면 다시 따라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단순히 잘 만들 수 있느냐보다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은 그 시간을 증명해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여포 메모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이 질문에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연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성장하는 만큼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사의 신뢰를 얻느냐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뉴스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기술 개발, 고객사 확보, 이 세 가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로 보면 작은 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시장은 바로 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승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답은 앞으로 나올 실적과 기술력이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 밖의 변화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나쁜 뉴스 자체보다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많이 보는 것보다 시장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기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대 여포 메모리 공급은 얼마나 늘어날지,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은 얼마나 회복될지, 그리고 대형 고객사와의 협력이 얼마나 확대될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시장의 평가도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주가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주가는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도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으로 확인될 신호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동안에도 월가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이 다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하루 등락보다 다음 변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보다 주문입니다. 실적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문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설비를 늘리고 있는지, 반도체 주문이 계속 이어지는지 시장은 이런 신호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준 안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고성능 메모리,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만 보면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사실 시장은 둘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인 이유는 산업의
흐름의 큰 방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이유는 기대가 커진 만큼 작은 변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확인하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는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는 언제나 기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순간은 모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그 변화가 이어질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오는 하나하나의 뉴스와 실적, 수급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예전보다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두 번째는 메모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그 기회를 실제 실적으로 연결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평가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입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몰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 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흔들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오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 주가보다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